S770은 전장이 7m 70, 외형 길이는 7m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는 7m 70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형급 모터홈입니다. C타입, 물론 C타입이니까 통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국산 캠핑카나 카라반들은 대부분이 가로형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도식의 통로와 세로형 침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존의 캠핑카들과 다른 점이고, 770과 720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720도 앞으로 또 소개해 드릴 예정이지만, 세로 트윈베드가 들어갔다는 게 구조상 가장 다른 점이라고, 기존의 국산 캠핑카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트윈베드는 최소 7m급 이상의 기암급 캠핑카에서만, 모터홈에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6m급에서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가로로 가야 하고, 최하 7m, 7m 20은 돼줘야 세로형 트윈베드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200호 베이스의 차량들이 7m급, 8m급, 심지어 9m급도 나오지만, 세로형 침대는 많이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순수 유럽산 대형 모터홈에 레이아웃을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4인 가족도 뭐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부부가 커플이 가신다면 독립된 침대에서 좀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공간은 저희가 슬라이딩 중문 도어를 설치해서 굉장히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거실과 주방과 침실은 완벽하게 조능이 나눠져서 분리된 공간을 활용하셨습니다. 중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침실은 트윈베드로 되어 있고, 유럽 스타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단이 4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침실 공간을 조금 낮출 생각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은 스터디 모델이라 처음 이 모델로 하나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침실 이 바닥에는 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 계단들은 속옷이나 옷들 이런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다 여기에 넣으시면 충분한 수납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장이 있어서 큰 옷걸이가 넣을 수 있는 장이 또 있고요. 여기도 우리 변환했을 때 매트리스 여기 들어가 있고, 아니면 또 옷들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먼저 여기 독립 시트이긴 하지만 변환하면 풀플랫이 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익스페디션에서 많이 보셨던 방식으로 쭉 드로우 해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매트리스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네, 이렇게 끼워 주시면 풀 플랫 베드가 되죠. 킹 사이즈가 넘습니다. 2m, 여기서부터 2m고요. 이쪽으로 2m 10이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침실이 됩니다. 여기도 계단을 설치해 드리면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계단이 번거롭다 하실 땐 위에서 밀어서 하고 끼워 주시면 됩니다. 계단이 있으시면 내려오기 편하시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같은 침대를 쓰기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뒤척이기도 하고, 뭐 코 고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떨어져 주무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취침 시간 많은 그런 분들도 있어서 트윈베드의 수요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하나, 둘, 독립된 침실 공간, 옆에서 뒤척여도 꿀렁임이 없는 그런 독립 침대를 만들어 드렸고요. 또 그냥 가장 큰 장점 하나 요거 넣어 드렸어요. 이거 하시면 이렇게 제가 누워서 한번 이렇게 누워서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좀 더 세울까? 이거 저쪽 거구나. 이렇게 세워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발도, 이쪽 옆에 보시면 무중력 체어처럼 발도 올라옵니다. 저쪽을 비추셔야 해요. 이렇게 내려오고요. 주무실 때는 쭉 내리셔서 주무실 수 있죠. 한 15cm 가량 한 단 정도 낮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15cm 정도 침대가 더 낮아져서 이 윗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질 테고, 그럼 뒤에 러기지룸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 하나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저희도 이제 개선 사항들을 다 해서 2호차부터는 다 양산부터는 거기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 우든 루바입니다. 실제 나무입니다. 기존 나무, 우리 익스페디션이나 오버레드나 쓰던 것도, 월드넷 쓰던 것도 리얼 우드였고요. 요것도 리얼 우드인데 여기는 타나목을 구했어요. 그래서 태운 나무죠. 타나목,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나무 수종입니다. 그 수종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톤 다운을 위해서 저희가 또 칠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톤을 전체적으로 맞춰 놓은 거고요. 누워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디머가 들어가 있고, 스위치들도 침실 머리맡에 다 있습니다. 엔노마드 S770, 720
똑같은 침실은 똑같습니다. 리빙룸 똑같고 요 샤워실 부분만 720은 통합형 샤워실이 들어가서 주방의 위치가 옮겨져서 그렇게 됩니다. 예, 침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공간입니다. 예. 위에는 화장실에는 맥스돔이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이 들어오는 맥스돔이 설치되어 있고, 내려오시면 간접 조명이 설치된 거울이 있고, 거울 밑으로 면도경,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면도경도 설치해 드렸고요. 내려오시면 예쁜 수전이 있고 작은 세면대, 세면 볼을 어렵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고, 데포드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하시다면 화장실은 건식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습식 화장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다. 제가 샤워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샤워실에는 환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맥스팬을 설치해 드렸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샤워 수전도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고, 조금 더 큰 간접 조명이 설치된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샤워 수전 예쁘시죠? 예쁘죠? 예. 이렇게 해서 수전 바닥까지 해서 샤워실은 화장실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편안하게 샤워하시고 뒷정리가 굉장히 편하시죠. 뒷정리 하시기가 샤워실 변기를 닦아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물 마음껏 쓰시고 나오시면 자연히 건조됩니다. 팬 돌려 놓으시면. 엔노마드의 샤워실과 화장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엔노마드는 월드 내 기암급 모터홈입니다. 최초의 C클래스 모터홈이기도 하고, 베이스 샤시 자체도 가장 고급 차종이죠. 벤츠 스프린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벤츠 스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 하나만 놓고 봐도 이미 비교 불가 S클래스 스프린터 모델은 국내에 생산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준비한 스프린터 모델이고, 마지막 V6 3000cc 버전입니다. 자, 이 벤츠 S클래스를 기암급 모터홈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도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에코플로우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에코플로우 파워킷이라는 시스템이 가정용 ESS, 그러니까 저장장치죠. 가정용 비상저장장치와 모터홈용으로 작년에 글로벌 런칭을 한 제품인데, 아시다시피 에코플로우는 중국의 애플이라고 불리죠. DJI 드론 회사의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나와서 창업을 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과 5, 6년 사이에 DJI 드론 회사니까 배터리 관리 기술이 굉장히 좋죠. 그 추운 상공에서 드론들이 머물러야 하고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거기에 노하우들이 있을 테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애플이라고 불릴 만큼 디자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래서 실제 에코플로우 제품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창업한 지 5, 6년 만에 파워뱅크 시장에서 전 세계 마켓슈어 거의 1위를 달성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ESS의 수요가 꽤 높고, 우리나라는 현재 가정용 ESS는 허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모터홈용과 가정용을 같이 쓸 수 있는 소규모 ESS 저장 장치를 내놨는데 그게 파워킷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에코플로우 파워킷을 적용합니다. 에코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 6년 만에 세계 시장 1위를 석권하면서도 이때까지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다고요. 그만큼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서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기업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또 굉장히 선진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파워킷, 아까 말씀드린 이 에코플로우는 단순히 여기 인산철 몇 암페어 씁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이거는 시스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요즘 통합형 인버터들이나 통합형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오곤 있지만, 여기는 입력과 출력과 인버터, 변환과 태양광까지 모든 걸 배터리 파워 허브에서 관리하고, 허브뿐만이 아니라 배전방까지 에코파워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방, 그리고 이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시간과 현재 입력, 출력 537W가 출력되고 있다는 거, 모든 등을 다 켰으니까요. 그 다음에 입력, 현재는 지금 태양광을 저희가 연결을 끊어놓은 상태라, 그리고 AC, DC 끄면 다 꺼지죠. 자, DC 올라가고 AC 켜지고, AC 이렇게 인버터가 켜진 겁니다. 입력 단계가 3.6K의
3.6kg의 인버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력 또한 굉장히 고입력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저희가 최대 15kWh의 배터리 팩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팩당 5kW짜리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2개 10kW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15kWh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페아 수는 얼마냐? 한 1400A 정도 될 겁니다. 우리 EV6 전기차가 76kWh 정도 될 겁니다. 코나가 60kWh 정도 됐고 그 정도의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대용량 배터리 요즘 많이들 적용들을 하십니다. 일반 차에도 야 나도 1800A야 2000A야 뭐 2kW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써보신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충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전이 최대가 뭐 우리 60A 100A 뭐야 나는 저기 충전기를 바꿔가지고 2개를 달아서 200A로 충전을 해. 근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충전에서 고속 충전에서 이제 사단이 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통합 관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60A짜리 2개를 쓴다거나 아이솔레이터를 써서 그냥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무리하게 저희가 예전에 듀얼 제너레이터를 달았던 회사들도 있었죠. 그것도 지금 다 문제돼서 시장에 다 퇴출된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쓸 때는 좋은데 용량이 커지니까 충전할 시간이 너무 이틀 3일씩 막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충전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입력 단계에서 설정을 들어가서 AC 입력 전류를 선택하면 내가 고를 수 있어요. 1A, 3A부터 15A까지 내가 골라서 용량을 넣으면 됩니다. 전기 사용 제한이 있는 국공립 캠핑장을 가시면 600W 이상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600W 이상 그런 데 가서 고용량으로 우리가 만약에 AC 충전기가 40A짜리다 뭐 이렇게 하면 쭉 당겨버리면 갑자기 아웃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3kg 2kg, 3kg까지도 땡깁니다. 3시간 반이면 1000A 가까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속으로 입력을 가능한 거거든요. 고속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고속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줄이겠다,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고속으로 해야겠다, 고속으로 하실 수도 있고, 태양광 MPPT 컨트롤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입력 포트가 교류 발전기, 태양광, AC 이렇게 있습니다. 3개의 포트로 태양광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교류 발전기는 아마 주행 충전기가 들어오는 단자고요. 2개의 단자로 태양광이 들어오는데 태양광도 엔노마드 같은 경우에 최대 1030W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정말 저스트하게 막 짜서 넣으면 더 넣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기본은 400W를 제공하고요. 300W 하나 더, 330W 2개를 더 넣을 수가 있어서 1060W까지 가능한 거죠. 근데 그 1060W의 태양광을 받기 위해서 또 비싼 MPPT 이렇게 큰 게 들어가는데 파워킷 허브에서 MPPT로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에어컨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고용량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AC 출력과 DC 출력도 12V, 24V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배터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48V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52V 정도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밖으로 꺼냈을 때 저희가 24V를 선택할 거냐 12V를 선택하냐 이 메뉴 설정 메뉴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로 꺼낼 거냐 24V를 선택하면 이 차는 저희가 24V를 기본 시스템 출력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12V 제품들은 다운 트랜스를 다운 컨버터를 써서 12V를 뿌립니다. 그래서 48V 배터리로 24V, 12V를 다 사용하게끔 엔노마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용량만 크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DI 원격으로 접속, 원격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IoT 시스템.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 차에 대한 제어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력단에서도 껐다 켰다가 6개까지 다 가능하고요. 출력단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2개까지 단자가 있고 배전반이 전용 배전반을 쓰기 때문에 12개의 단자 중 6개는 내가 제어 가능하고 6개는 그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자별로 몇 암페어, 몇 와트의 전기를 사용하는지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어디 쪽에서 지금 전기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것 또한 집에서 앱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껐다 켰다 다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을 왜 2개 달았냐? 루프 에어컨 사실 좀 큰 게 있어야 합니다. 대용량 인버터 방식으로 3.6kg, 도메틱 캐리어가 3.1kg입니다. 근데도 대용량이라고 하는데 저거 하나만 해도 이 캠핑카는 충분히 냉방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루프 에어컨이니까 당연히 차량용 컴프레셔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행 중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저 큰 걸 돌리기 위해서 인버터를 켜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별도의 그 버려지는 전기들이 좀 있으니까 굳이 저걸 쓰지 마시고 주행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24V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4V DC 전용 2.4K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는 DC 2.4K를 활용하시면 DC 에어컨들 많이들 요즘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12V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들 뭐 5m, 6m급에는 상관이 없지만 7m급이 넘어가는 데서 DC 에어컨을 쓰시려면 무조건 24V 이상 48V급의 DC 에어컨을 사용해야 됩니다. 월든 같은 경우에 R550이나 D600에는 충분히 12V 에어컨을 써도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24V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DC 에어컨을 사용한 이유가 C타입들은 뒤쪽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용 에어컨을 별도로 단다거나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스프린터는 앞쪽에 공조장치가 있으니까 앞쪽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뒤쪽이 뚫려 있는 상태라서 이 전체 공간을 냉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행용 에어컨을 DC 에어컨으로 삽니다. 조용한 거 찾으셔서 가정용들 그 개조해 갖고 단 것들 전기 적게 먹고 조용하다 좋아하시지만 그거는 주행 중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콤프가 가정용이잖아요. 고정식으로 돼 있어서 콤프의 위치도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차량용 콤프들은 이쪽 저쪽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에도 잘 대응되게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도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어서 요 DC 에어컨 아까 드랍베드에서 사용하지만 주행용 요 뒷공간에 충분히 뿌려줘서 2.4K면 지금 저 3.6K, 2.4K 합치면 6K 거기다가 차량용 에어컨까지 합치면 거의 가정용 에어컨으로 봐도 요 작은 공간에 한 3평 남짓 한 공간 3평 정도 되나요? 평수로 7m급, 7.7m급의 모터홈이지만 뭐 거의 9평짜리 에어컨 용량이 되지 않을까? 가정용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방 능력 하나만은 정말 짱짱하게 주행 중에도 시원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난방은 어떠냐? 아까 보셨다시피 바닥 난방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OK 하이보일러가 기본 들어가서 에바스패커가 들어가고요. 에바스패커에 하이보일러가 OK짜리가 들어가고 당연히 온수도 거기서 공급을 받게 되고요. 또 사실 온수보일러나 우리 알데보일러 시스템들이 대부분 온수냉각 방식들이 물이 데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물이 돌아서 실내 공기를 데피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가셨을 때 갈 때부터 가동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좀 추운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4K 히터 하나를 더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에어 히터 물론 하이보일러에도 에어 히터라는 팬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단순히 팬이고요. 별도의 히터를 하나 더 답니다. 그래서 2개의 히터, 2개의 에어컨, 2개의 히터가 달립니다. 엔노마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에어 히터는 키는 즉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실내 공기를 데펴주고 바닥 난방으로 은은하게 밤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해보다 보면 히터가 고장이 나서 먼 계획해서 나갔던 여행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을 겨울에 많이 봤어요. 사실 히터가 고장나면 답이 없거든요. 좋은 침낭 쓰세요도 안 되는 거고 유단포를 끌어안고 주무세요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히터가 고장이 나면 여행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가서 어떻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게 기계다 보니 고장이 안 날 수는 없고 한 번씩 또 고장이 나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2개의 에어컨을 넣습니다.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하나의 히터가 있으니 충분히 여행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2개, 히터도 2개 준비를 했고요. 마루는 원목 마루를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원목 마루를 사실 이 마루를 처음 쓰는 건 아니고요. 월든 처음 출시 때 익스페디션 모델에 적용을 했었던 마루입니다. 그때 제가 늘 뭐 금액상으로 한 요만큼 들어가는 마루가 50만 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막 드렸는데 실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뺐어요. 근데 그 마루가 지금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원목 마루는 원목 합판 마루죠. 원목 합판 마루는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크게 나누면 제일 먼저 온돌마루, 강마루, 그 밑으로 이제 강화마루와 무슨 이런 마루들이 있는데 사실 강화마루나 이런 거는 쓰기가 좀 어렵고요. 물에도 약하고 결로에도 약하고 하지만 지금 온돌마루와 강마루는 사실 굉장히 고급 마루로 들어가고 또 말 그대로 온돌마루는 온돌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식의 온돌에 대응하는 나무 합판마루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열에 팽창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난방 전용 마루입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모터홈에서 이거 쓰면 막 뭐가 틈새가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본드 물론 이거 자체는 원목 마루 전용 본드로 시공을 합니다. 모든 뭐 고급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다 본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저희도 그걸로 사용했다면 이 클릭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게 부러질 거다 이런 얘기도 댓글에서 제가
봤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월드는 이미 5년 전에 적용을 해서 지금도 들어와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저희 원목마루 했던 차가 들어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열어봅니다. 정말 짱짱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 마루는 꼭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번에 그래서 엔노마드를 만들면서 마루만은 저 예전에 사용했던 그 마루를 써야겠다. 헤링본 스타일의 이 본을 떠서 여기에 맞춰서 퍼즐 마트리지 들어와서 조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공수가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그냥 일자형 마루로 채택될 수도 있지만 마루 바닥, 마루의 재질은 온돌 강마루, 요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믿고 쓰셔도 좋습니다. 이미 5년 동안 저희 월든에서 검증되고 테스트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우리 그 난방과 냉방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드렸고요. 청수 많이 궁금해하신 청수는 저희가 300리터 정도를 기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350리터까지도 들어가고 다른 공간을 찾으면 더 많은 그 물들도 확장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무게의 비율도 봐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300리터 정도로 협상을 하려고 하고요. 오스통은 양쪽으로 해서 100리터, 100리터 정도로 해서 200리터 정도로 맞추려고 합니다. 총 13대의 2021년식과 22년식 연식 차량, 그 21년, 22년 연식 재고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총 13대를 확보했고요. 그 중에 현재 6대가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가량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차의 기본 가격이 1억 7,9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연식 할인 1,000만 원에서 1억 현재 6,900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초기 5대까지는 저희가 1억 5,900에도 판매를 했습니다만 그 차량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1억 6,900, 1억 7,900이지만 23년식은 여기서 다시 약 2,500에서 3,000만 원가량이 2,500가량이 올라갑니다. 2, 3,000만 원가량이. 그러면 차 가격이 거의 2억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벤츠 스프린터의 700급 모터업은 사실은 2억대가 정상 가격입니다. 다들 놀라시는데 1억 6,900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싸게 받냐라고 막 뭐라고들 하시는데 싸게 받는 이유는 요 21년, 21년식 차량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요 차량 13대가 끝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나머지 7대를 빨리 확보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이 V6 3000cc 마지막 버전입니다. 엔진 정말 부드럽고 좋습니다.